자, 오늘은 대미 투자 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 쪽에서 좀 특별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공부를 좀 해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여기서 만약에 더 크게 랠리를 주면 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대략 한 237만 원쯤 되는데 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반도체에서도 단기 고점이 그때는 다 와갈 텐데, 그러면 넥스트 반도체 섹터가 뭐가 될 것이냐를 또 미리미리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는 뭐 시장이 결정을 해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측을 좀 해본다면 일본이나 한국의 대미 투자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큰 먹거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미 투자가 왜 시작이 됐고 언제까지 기한인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년도 7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때 관세를 10% 트럼프가 낮춰주겠다라는 대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해라 라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거의 다 확정이 됐고, 25년도 11월에는 대미 투자가 7월에 이미 확정됐던 거를 이제 문서화한 거죠.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3월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26년 6월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는 6월 18일 날 나오게 되죠. 뉴스에서는 이 6월 18일 날 나오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뭐 엄청 큰일인 줄 아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집행기관이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이라면 시작일 수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아주 큰일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한은 29년도 1월 트럼프 임기까지입니다. 임기 안에 이거를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미투자 1호, 2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기한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기한이 없어요. 1호를 27년도에 하든 28년도에 하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미국 측에서는 야 그래도 26년도 이제 전반기 안에는 1호쯤은 너희가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한테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 기한은 없지만 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의 핵심으로 이제 넘어가면 결국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섹터 중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왜 에너지가 되냐라고 하면 다 AI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를 23년, 4년부터 이제 막 짓기 시작하면서 2035년까지는 이 전력이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3배나 더 많아야 되면 도대체 얼마나 전력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건지 지금 상상이 안 가죠. 2035년이라고 해도 지금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거 금방 오죠. 이런 전망이 있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결론이 미국은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에너지를 하든 원전을 하든 뭐 LNG를 태우든 뭘 해야 되겠죠. 근데 LNG는 원래 태우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원전을 확대할 것이냐에서 트럼프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이 원전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는 원전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뭔가 모멘텀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돈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 쪽 정부를 끌어들여서 너희 돈을 좀 써라 라고, 그렇게 된 게 이제 대미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대미 투자 1호를 가스 발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죠. 확정을 짓고 2호도 확정이 됐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SMR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에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대미 투자 3호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여기서도 SMR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대미 투자 1호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원전 아니면 LNG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전부 다 지금 에너지에 몰빵이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반도체 시장이 꺾이고 나서 넥스트 반도체 시장을 찾았을 때 이 에너지 쪽에서 특히 원전 쪽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느낌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총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구조를 한번 보면 사실상 1,500억은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어디에 확정이 돼 있냐면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조선 부활 프로젝트를 한국이 좀 도와주기로 한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여기에 1,500억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1,500억은 쓸 곳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전에 할 것이냐 LNG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 1,500억 달러 이미 결정이 됐고
됐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정부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환 리스크가 좀 있긴 해요. 이 2천억 달러가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금액에 비례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투자를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호 장치를 하나 걸었어요. 연 200억 달러 이상은 투자를 못한다. 2천억 달러 중에 매년 10% 정도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호 장치를 일단 걸었습니다. 그런 상태고 뭐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일단 1,500억 조선에 들어가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앞으로 1호, 2호, 3호, 4호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미 투자를 1, 2호를 발표를 하고 3호를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 한번 살펴보면 1호는 가스 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수출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총 360억 달러를 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26년도 2월에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26년도 3월에 한 달쯤 지나서 대미 투자 2호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원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SMR 테네시 쪽에 4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뭐 텍사스 가스 발전소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주인공은 사실은 SMR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미 투자 3호를 여름 지나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호에도 역시 원전 얘기가 또 들어갔어요. 뉴스케일이라는 이 원전 기업에 2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미국 원전 쪽에 원전 산업에 10조엔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원전에 돈을 때려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호, 2호, 3호 전부 다 에너지 쪽에 완전 몰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호에서는 가스 화력발전소였는데 2호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에 투자를 하되 이제는 원전 쪽으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둬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정도로 핵심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4호, 5호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미 투자 4호, 5호, 6호, 7호 이렇게 나올 텐데 나중에 가면 핵심 광물 쪽으로도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전혀 얘기가 없는데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 사이가 너무 안 좋죠. 그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를 지금 다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광물 개발 쪽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쪽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1호를 발표를 못했어요. 대미투자 1호를 발표를 못했는데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원하는 거는 루이지애나 이 LNG 가스 터미널을 좀 투자를 해라 라는 건데 실제로 한국이 이걸 하려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미투자 1호를 이걸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살짝 엎어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우리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경제성이 잘 안 나온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엎어버리고 우리가 잘하는 원전 쪽으로 가자. 우리 원전 잘 짓잖아요. 우리나라 원전 되게 잘 짓고 그다음 뭐 두해빌 같이 원전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쪽 기업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 우리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권은 결국에는 미국한테 있어요. 트럼프가 이거를 승인을 안 하면 결국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미투자 1호가 안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경제성을 면밀하게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죠. 따져보고 있으니까 조금 늦어져도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죠. 오히려 협상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도 원전 쪽이 솔직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원전 쪽이지 이 LNG 쪽이 아니기 때문에 원전 쪽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수혜가 되는 산업이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 마스가 프로젝트는 이미 밝혀진 상태죠. 한참 전에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전부 다 수혜를 받아서 크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미 선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조선 애들이 더 크게 오르려면 수주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분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유력하게 1호로 발표될 수 있는 게 원전 쪽인데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일단 1픽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 E&A가 건설 쪽에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BHI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만 공부
공부를 미리 해두셔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LNG 가스 터미널로 만약에 1호가 발표가 되면 이쪽에서는 뭐 특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핵심 광물 쪽에서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중국이랑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핵심 광물이나 중히토류를 막아버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방 국가들 쪽에서는 핵심 광물 쪽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대미 투자 뭐 4호, 5호, 6호, 7호로 갈수록 이 핵심 광물 쪽에서도 좀 모멘텀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좀 보려면 결국에는 고려아연,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에코에너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고려아연이죠. 미국에서 직접 지분을 투자해서 데려간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수혜로 보자면 이쪽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모든 기업들이 정부에서 막 밀어준다든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될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밀어준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지금 대미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에너지다, 맞죠? 지금 에너지라는 얘기를 제가 한 2,500만 번 했죠. 10분 동안. 그래서 이 에너지 쪽으로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앞으로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원전이라는 아주 큰 모멘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번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대미 투자 1호는 원전이 될 수도 있고 LNG가 될 수도 있고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은 마무리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미리 하는 거는 반도체 시장이 꺾였을 때 우리가 또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넥스트 반도체 시장이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떤 기업에 돈을 넣어야 될 것인가를 미리미리 공부를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